지난번과 똑같이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30, 30 복사.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복사해도 돼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치수를 넣어봤고요. 자, 레이어.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딤이라는 레이어, 치수란 뜻이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모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택하고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같이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디멘전, 어논테이트의 디멘전에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딤 스타일을 실행하셔도 되고, 명령어로 커맨드로 실행하셔도 됩니다. 단축 명령은 D입니다. 그러니까 D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매니저인데, 매니저를 보시면 현재 커런트 디멘전 라인 스타일은 ISO25입니다. 여기 ISO25 있죠? 스탠다드도 있고 IS25도 있고 어논테이티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new 명령을 통해서 나만의 특별한 치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tCurrent를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modify란 얘기는 수정하겠다는 얘기고, override가 재정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요 밑에 override가 뜰 거예요. 재정의하다. 그건 override로 하셔야 돼요. compare는 비교입니다. 자, modify. 그러면 수정창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맨 위에 디멘전 라인,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 심벌 앤 에로, 기호와 화살표죠. 여기 화살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 기호들, 딤브레이크에 대한 내용, 조그라인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나머지 거의 쓸 일 없고, 그 다음 텍스트, 문자, 치수 문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위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렬하기. 피트가 자리 맞춤입니다. 얼터네이티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주치수, 얼터네이트가 보조치수입니다. 2차 치수라고 해요. 왜 치수가 주치수, 2차 치수 이렇게 나눠지냐면, 우리가 작업한 도면이 영국으로 간다고 보시죠.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제가 만든 도면이 당연히 인치 도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미리 도면을 그렸는데 영국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미리지라고 생각할 수 당연히 인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도면이 왔어요. 그럼 기본 무슨 도면이 와요? 인치 도면이 오겠죠. 그걸 미리 도면으로 바꿔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얼터네이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치수란 얘기는 나와 단위가 다른 치수를 보여주고자 할 때 쓰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톨러런스가 치수 공차입니다. 자, 라인 탭부터 보도록 하죠. 치수선의 색상. 자, 제가 따로따로 줘봤습니다. 여기 치수선 따로따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문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안 해요. 이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바이블럭, 둘 다 바이블럭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색은 똑같은 색을 주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선은 똑같은 색을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동일한 색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그냥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줍니다. 뭐만 바꾸면 돼요? 문자만 바꾸면 돼요. 디멘전 스타일. 자, 문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문자 탭으로 넘어갑니다. 문자 탭으로 가면 바로 여기 텍스트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컬러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그리고 또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색상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다시 라인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 타입이 있고 라인 웨이트가 있습니다. 선의 모양이 있고요. 선의 굵기가 나옵니다. 굳이 얘네들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지정해요?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이해되시죠? 굳이 얘는 손 안 돼요. 근데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는 것, 요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치수선 간격이요. 치수선 간격. 자, 지금 3.75죠? 자, 우리가 여기서 베이스라인을 했을 때 간격이 너무 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초에 이 간격을 조절해 놓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주셔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지금은 충분히 넓은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얘가 3. 원래대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들어가요? 너무 간격이 좁잖아요. 그죠?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dim 갭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미 만들어 놓고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애초에 값을 조절해 놓고 치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dim 갭 한번 해보실까요?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에는 서프레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서프레스 치수 1, 치수 2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1, 2에 대해서 서프레스 억제가 가능합니다.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서프레스, 이 억제는 여기서 못 씁니다. 여기서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각각 1번을 억제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모든 치수가 다 1번이 다 억제가 돼 버려요. 이해되셨나요? 모든 치수가 다 적용돼요. 그래서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컨트롤 1 속성창 띄워 보시죠. 컨트롤하고 숫자 1 누르면 나오죠? 치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치수를 선택하고 여기를 확대해 놓고 보면 자, 이렇게요. 여기 있네요. dim line 1, dim line 2, extension line 1, extension line 2. 치수선 1번이 온되어 있네요. 꺼볼까요? 오프. extension line 1, 치수 보조선 1번도 온되어 있네요. 오프. 어떻게 됐나요? 얘만 꺼진 거 보이시나요?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그대로 올라오고 있죠. 그죠? 다른 데는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 그대로 올라오지만 얘만 제가 끈 거죠. 치수선 1번 오프하고 보조선 1번 오프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때때로 어떤 거는 dim 스타일에서 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이 속성창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속성창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다시 다른 것도 보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이 있고 옵셋 프롬 오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요 값이에요. 지금 여기 치수선 위쪽으로 치수 보조선이 뼈 쪽 올라와 있죠. 요 값이 바로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입니다. 치수선 위쪽으로 연장하기. 이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 위쪽으로 연장하기. 얼마만큼이요? 1.25mm만큼 연장하기.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에서 여기 간격 띄우기. 요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이 옵셋 프롬 오리진이나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 바꿔서 쓰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여기는 1mm만 띄우고 여긴 2mm 띄우고. 자, 그냥 보세요. 여기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보세요. 값이 커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또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얘예요. 픽스가 고정하다라는 얘기죠. 랭스, 길이를 고정합니다. 익스텐션 라인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이 익스텐션 라인의 길이는 여기 얘 있죠.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 값이 예를 들어서 8이에요. 그럼 얘는 8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값은 8보다 작으면 안 돼요. 이보다 더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죠. 제가 8mm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라이너, 이 밑에 선이 안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로 고정된 겁니다. Continue. 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치수기 깔끔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라인 탭에서 여기 8, 여기 픽스랭스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1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값보다 어떻게 해요? 작거나 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트 탭에서 축척을 1:40으로 맞춰놨고요. 자, 문자의 색상만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린으로 바꾸고 얘는 스탠다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스타일 스탠다드를 셋 커런트로 바꾸고 맑은 고디. 문자의 크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해볼까요? 이렇게 중심선에서 여기 중심선까지 어떤가요? 치수선이 고정돼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컨티뉴로, 그 다음에 다시 베이스 라인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중심선에서, 그 다음 컨티뉴어스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자, 어떤가요? 치수의 간격이나 내용이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가요?
여기 들어있는 치수의 간격과 여기 들어있는 치수의 간격과 여기 들어있는 치수의 간격이 어떤가요? 다 똑같이 들어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치수 기입이라는 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다시 불러와 가지고 치수 기입을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값은, 이 픽스 랭스 값은 이 베이스 라인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죠? 작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mm라고 했습니다. 작게 쓴 거죠. 그죠? 아니, 조금 더 작게 써야 되나? 2mm니까 여기 조금 더 작게 5mm. 그러면 베이스 라인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간격 뜨는 거 보이시나요? 선의 길이가 작아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선의 길이가 최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격이 떠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작게 넣어보세요. 충분히 작게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자, 베이스 라인. 근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간격이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간격이 뜨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치수 기입은 할 때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간격이 뜨면 안 돼요.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에서 이 값을 충분히 크거나 같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가요? 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제는 심볼 앤 에로우로 넘어갑니다. 기호와 화살촉이죠. 기호와 화살촉.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에로 헤드입니다. 화살촉이죠. 퍼스트를 제가 도트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컨드도 도트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오케이. 그러면 다 도트로 바뀐 거 이해되시나요? 생각보다 이런 도트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여기 오빌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이렇게 슬래시로 오빌크 슬래시로 슬래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는 이렇게 화살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자,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도트를 놨고요. 두 번째는 오빌크를 놔봤습니다. 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왜 두 개가 찍히냐면 얘의 첫 번째, 얘의 두 번째. 그래서 두 개가 찍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딘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따로 떨어졌네요. 다시 첫 번째를 바꿔볼까요? 근데 두 번째가 안 따라오죠. 두 번째 화살촉을 바꾸게 되면 서로 계속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뭐 두 개가 똑같아졌어요. 그럼 다시 첫 번째를 바꾸면 두 번째가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으면, 두 개가 똑같으면 첫 번째 것만 바꾸면 돼요. 그럼 두 개가 같이 똑같이 다닙니다. 그러나 따로 쓸 때는 세컨드를 바꾸시면 따로따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1키를 써보도록 하죠. 자, 얘한테는 선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에로 1, 에로 2. 화살표 첫 번째는 도트. 도트가 여기 있네요. 두 번째는 오빌크. 자,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얘는 첫 번째는 오빌크, 두 번째는 도트. 자, 어떤가요? 따로따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주로 이런 건 언제 사용하냐면 이럴 때요. 렉탱글 아니야. 다시 자, 렉탱글 골뱅이 3,20 카피 어레이 5개. 자, 이렇게 좁은 공간에 치수를 넣고자 할 때, 자, 이렇게 좁은 공간에 치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보기 이쁘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화살표까지 있고 그러면 어떤가요? 훨씬 더 보기 지저분하죠. 자, 보세요. 원래 화살표로 바꿔보죠. 그럼 어떤가요? 제대로 표시가 됐나요? 제대로 표시된 게 아니죠. 이럴 때 주로 써요. 첫 번째 거 선택해서 두 번째는 오빌크로, 나머지 쭉 선택하고 얘는 첫 번째도 오빌크, 두 번째도 오빌크,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선택해서 첫 번째 거는 오빌크, 마지막 거는 그냥 냅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박따박 나눠주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에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화살촉의 크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게 뭐예요? 도트죠. 이 도트가 커요. 생각보다 도트가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작게 써요. 한 1mm 정도 작게. 여기가 2.5mm니까 한 1.5mm로 이렇게 작게 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딱 적당하게 들어갑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자, 디멘전 라인,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렇게 화살촉의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마크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30. 이거 너무 큰가요? 자, 이거 명령어 쓴다 그랬죠. 딤 센터.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마킹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 마크의 크기가 바로 요 딤 센터 마크고 크기가 2.5mm고, 이거 라인으로 바꿔놓게 되면 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딤 센터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건 라인이고, 요건 마크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에 문자예요. 문자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사용할 문자의 유형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2개밖에 없죠? 추가하고 싶어요. 오른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딱 누르면 이거 디멘전 스타일이죠. 아니, 그 텍스트 스타일이죠. 그죠? 여기서 제가 글자를 지정해 놓으면 쉽게 갈 수 있고, 여기 하이트, 이 글자의 높이 지정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치수 문자의 크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20이라고 했어요. 자, 어플리 적용하고, 그러면 여기 텍스트 하이트가 얼마로 바뀌어요? 120으로 바뀌어요. 뭐 때문에? 스타일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스타일을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 0으로 놓고 쓰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텍스트 컬러, 이거 아까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하이트, 문자의 크기입니다. 보통 문자의 크기는 얘하고 같거나 아니면 약간 차이 나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여기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는
얘를 눌러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전부 다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글자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면 자, 이렇게요. 여기에 보시면 dim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에 보면 갭 간격 여기 있네요. 문자 옵셋, 문자 간격 있죠? 이 값을 마이너스로 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텍스트 간격이 있어요. 여기 텍스트로 내려오면 됩니다. 텍스트에 텍스트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간격 띄우기죠. 문자 간격 띄우기를 0.625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이거 뭐냐면 이 치수가 기준이란 뜻이에요. 이 치수가 기준이 돼서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 이 치수에서부터 나머지 치수들을 측정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를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텍스트 플레이스먼트하고 텍스트 얼라인먼트인데 사실 여기는 손대지는 않아요. 사실 이 값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 플레이스먼트 값은 바꾸지 않아요. 이게 맞는 값이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치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X라인 0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자, 서클 반지름 20. 자, 트립. 자, 지우고, 자, 치수 기입을 해보죠. 그것도 각도로. 앵귤러,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컨티뉴로 치수 기입을 다 했습니다. 또 하나 호리젠탈로, 자, 또 하나 버티컬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문자의 위치입니다. 버티컬로 보시면, 즉 이렇게요. 문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 문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게 버티컬입니다. 지금 치수선 위쪽에 위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 어버브가 아닌 센터로 놓으면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중간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에 빌로우가 아래쪽이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아래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같이 있죠. 근데 오른손잡이가 월등히 많죠. 그래서 기준을 오른손잡이로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글씨를 쓸 때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위쪽이에요? 여기가 위쪽, 여기가 아래쪽. 여기가 위쪽, 여기가 아래쪽.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위쪽, 그 다음에 여기가 위쪽, 여기가 위쪽, 여기가 위쪽. 이해되셨나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씁니다.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버티컬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써요? 어버브를 쓰는 거죠. 위쪽으로. 여기 아웃사이드를 놓으면 그냥 둘레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빌로우, 아니
어보브를 쓰는 거죠. 위쪽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이 부분, 호리젠탈이요. 이 호리젠탈은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이 센터에다 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t extension line 1 그러면 치수선, 첫 번째 치수선 앞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at extension line 2 그러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over extension line, over예요.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요. 치수선 위쪽으로,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위쪽으로 문자가 위치하게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KS는 뭐가 기준이에요? 네, 가운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뭐냐면 뷰 다이렉션입니다. 보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글자가 거꾸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글자를 우리가 보는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글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특이한 문자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랍어 있죠. 아랍 문자들. 아랍 문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문자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여기. 문자를 호리젠탈 그러면 무조건 전부 다 문자를 수평으로 놔버립니다. 이렇게요. 문자가 기울어지지 않고 다 수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align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과 나란하게 란 뜻입니다. KS는 이렇게 치수선과 나란하게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얼라인을 이용하면 항상 이렇게 치수선과 나란하게 문자가 위치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요. 다른 데서는 다 괜찮은데 이 반지름 치수 끄집어낼 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치수선과 문자가 나란하게 되어 있죠. 근데 ISO25로 ISO로 바꾸시게 되면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싹 꺾입니다. 다른 건 다 얼라인이에요. 다 얼라인인데 이때 이렇게 문자가 싹 꺾어져요. 이해되셨나요? 요것만 그래요. 그럼 이거 언제 쓸까요? CAT 2급 시험 볼 때요. CAT 2급 시험 볼 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